자, 화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 좀 미스터리한 사람으로 좀 유명한데, 이노게닉 케미스트리니까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기화학이겠죠. 그래서 무기화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천재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지은 책, 이노게닉 케미스트리가 사실은 이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교과서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 이노게닉 케미스트리가 4판, 4판까지 나오고, 이 4판이 나온 게 80년대, 1980년대. 그러니까 되게 옛날 책이거든요. 되게 옛날 책인데, 이 사람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 옛날에 지은 건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5판이 나온다, 5판이 나온다 하다가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어. 이 사람이 알코올릭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예, 몰라요. 행방불명이 뭐 어디서 돌아가신 것 같대. 술 잔뜩 드시다가 이 사람이 알코올릭이거든요. 알코올릭이어가지고 술 잔뜩 드신 다음에 어디서 변사를 당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9학번인데 90년대 9학번 때부터 이 책 5판 나온다, 5판 나온다, 5판 나온다 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화학과 무기화학 교과서로 계속 쓰다가 이제 너무 옛날 책이 돼가지고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책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여기 이 책이 굉장히 멋져요. 진짜 책을 읽으면 이 사람 책 읽으면 와, 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많이 알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 책을 읽으면요, 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진짜 막 먼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 책은 진짜 내용이 광범위하고 깊고 버라이어티해요. 그래서 되게 내가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책이 이미 절판이 돼서 더 이상 안 나오는 책이에요. 안 나오는 책인데 어쩌다가 대학 도서관에 대학교에 가시면 대학교 안에 대학이 운영하는 서점이 있거든요. 그 서점에 어쩌다가 보면 한두 권씩 재고가 남아 있어요. 왜냐면 절판돼서 더 들어오진 않는데 학교에서 교과서를 바꾸는 바람에 안 팔리고 한두 권 남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한 번 이제 뭐냐면 구할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이제 난 학교 다닐 때 하나 구했는데, 그래서 집에 이 책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캔을 떠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캔을 떠야 되면 책을 잘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더 사야 되겠는데 어디서 사지, 어디서 사지? 절판돼서 살 수가 없잖아. 했는데 내 집 앞이 경희대거든요. 사는 데가 경희대 반대편에 살아요, 내가. 그래서 경희대 도서관에 경희대 서점에 전화를 했더니 왜 그 책 한 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사갖고 거기 딱 잘라가지고 막 그다음에 스캔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내가 되게 좋아하는 책. 자, 거기에 영어로 이제 뭐가 샬라샬라샬라 쓰여 있죠, 그렇죠? 영어가 너무 많아. 근데 영어를 읽고 해석을 하면 결국 뭘 하라는 얘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짜잔. 자, 얘 이름은 일산화탄소. 아시겠죠? 이 일산화탄소에 대한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거창한 양자역학을 도입해서 성격을 분석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루이스 구조, 알겠죠? 이 루이스 구조적 측면에서 이 녀석의 성격을 분석해 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열에 열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루이스 구조 그리기의 핵심은 뭐예요, 사실은?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에 맞춰 그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하는 건 뭐를 잘 만족시켜 그려라 예요, 기본적으로. 옥텟. 물론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옥텟 만족하지 않는 루이스 구조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옥텟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옥텟을 잘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우선 첫 번째 산화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결합전자가 요런 건 비공유전자고 요런 건 비공유전자고 요 중간에 껴있는 게 이렇게 6개의 결합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산화수를 따진다라고 할 때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전기음성도가 기준이 돼야 되죠. 그럼 둘 중에 당연히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산소겠죠, 산소. 그럼 이 산소가 여기 주변의 전자를 다 내 거 이렇게 다 가져가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내 거, 내 거. 뭐 많이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탄소는 전자를 몇 개만 획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요 자기의 그 비공유 전자만 가질 수밖에 없죠. 됐나요? 자, 그러면 원래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최외각 전자 몇 개야? 4개인데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어. 2개뿐이 안 남았지. 그럼 얘 산화수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2 플러스다. 2 플러스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는 원래 최외각 전자가 6개인데 지금 8개가 됐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전자를 보시다시피 몇 개 획득했느냐? 2개 획득했을 테니까 얘 산화수는 2 마이너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산화수의 의미가 뭐냐? 바로 첫 번째 1, 두 번째 1, 저 탄소보다 산소 주변 무엇이 높다? 산소 주변 무엇이 높다? 전자밀도.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그거 보시면은 사실은 문제에 딸려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딸려 있는 그림 A에 보시면 뭐 내가 좀 그리긴 못한데 이게 전자밀도 등고선이라고, 이 녀석이 이제 분자궤도 함수를 분석을 하면 어떤 원소 주변의 전자밀도가 어떠한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계산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기 그림이 좀 작게 돼 있어서 잘은 안 보이는데 내용 막 읽으면은 이 산소 주변의 전자밀도가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알겠죠? 실제로 계산한 결과가 그러하다 이런 얘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에서는 어디가 이 산소 주변의 전자밀도는 누구보다 탄소보다 더 높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현재 산소산화수가 2-잖아요. 그럼 이 2-는 산소 입장에서는 특별한 산화수예요? 보통의 산화수예요? 얘는 잘 보시면 보통의 산화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일산화탄소가 어떤 특별한 반응성이 있다면 이러한 지금의 산화수 개념으로는 이 주어진 분자의 특별한 반응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얘가 반응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녀석이 만약에 어떤 반응성이 나타난다면 그걸 산화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건 조금 불편할 거란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어차피 산화수는 맨날 나오는 그 산화수니까 뭐 산화수가 특별할 게 없는데? 그럼 이 녀석이 반응성이 나타날 때 특별할 것도 없는 산화수로 설명을 만들어 나간다. 좀 불편할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화수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똑같은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형식전화를 한번 따져보자. 형식전화. 자, 그러면 여기 결합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여기, 여기. 자, 그런데 형식전화를 따질 때는 저 결합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전화를 따질 때는 이 결합전자를
이합 다짜고짜 양분해야 되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 탄소 전자를 몇 개 획득하게 돼요? 이 탄소 전자를 몇 개 획득하게 돼요? 현재 하나, 둘, 셋, 넷, 5개 획득하게 되죠?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데 탄소는? 근데 5개 있지. 그래서 이때 이 탄소의 형식 전하는 1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반면에 여기 있는 이 산소는 지금 요 주변에 그 뭐냐면 전자가 총 몇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5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원래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6개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 없어져서 5개가 됐으니까 이때 이 산소의 형식 전하가 1 플러스가 되나 보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형식 전하가 이 탄소가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 산소가 플러스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1, 탄소 주변 전하. 아이고, 다시. 탄소의 전하는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 자,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전하의 구성은 뭐다? 핵전하와 전자밀도. 요거를 다 더한 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말로 이제 어떻게 묘한 개념을 만들어내냐면, 역시나 지금 말씀드릴 내용도 요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쓸 건데, 이게 보시면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냐? 우선 첫 번째 1. 자, 보세요. 1. 우선 여기에 있는 요 산소 보이죠? 산소. 산소 입장. 산소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하면, 산소는 6개의 최외곽 전자. 맞나요? 자,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원래 6개가 있죠. 6개의 최외곽 전자 중 4개가 저기에 있는 결합전자에 제공이 되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6개 중 4개의 결합전자가 제공되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선 산소가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산소에 남아있는 비공호 전자는 몇 개예요? 남아있는 비공호 전자는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잘 봐. 원래 6개인데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 비공호 전자는. 자, 비공호 전자는 순전히 산소 거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6개인데 지금 비공호 전자가 2개가 남았어. 그럼 나머지 4개 어디 갔냐고. 여기 있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6개의 전자 중에 4개를 이 결합에 포함시킨 거란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곧 뒤에 얘기할 탄소에 비해서 더 많은 전자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전하가 더 우세해져서 플러스 형식 전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은 약간 이것만으로는 약간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바로 이제 내용을 써볼게요. 자, 이제 탄소 입장. 자, 이 탄소는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임? 4개죠. 바로 2개가 결합전자에 제공됩니다. 자, 이 말도 아시겠어요? 이 말도 알겠어요? 자, 뭐냐면은 이 탄소는 원래 최외곽 전자가 4개인데 지금 비공호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남아있잖아요. 그럼 4개 중에 2개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2개 어디 갔냐고. 여기 있겠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옥텟을 만족하려다 보면 저렇게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잘 봐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산소는 4개, 가지고 있는 중에서 2개니까 어디가 더 훨씬 많은 전자를 제공하고 어디가 전자를 덜 제공했냐고요. 바로 탄소 쪽이 전자를 훨씬 더 비율상 덜 제공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제공한 정도가 더 작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형식 전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을 전문적인 책에서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옛날 여러분 선배들 수업 자료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설명했던 교사가 있어요. 왜냐면 저 책 유명한 책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보셨을 거죠. 보셨을 거겠죠. 됐죠? 됐죠? 그래서 이때 묘하게도 이 실제 전하 분포 실제 전하 분포 바로 실제로 이 녀석의 정확하게는 이제 부분 전하 분포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 탄소가 0.02 마이너스 산소가 0.02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형식 전하가 됐건 산화수가 됐건 이건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툭툭툭 잘라 놓은 거예요. 형식 전하하고 산화수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게 형식 전하일 수도 산화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전하 분포는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전하가 탁탁탁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결합전자가 어디로 이제 슬며시 이동하고 뭐 일부가 이동하고 뭐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하면 이 일산화탄소에서 실제 전하 분포는 이쪽이 0.02, 이쪽이 0.02 플러스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일산화탄소는 놀라웠게도 극성이 클까요? 극성이 작을까요? 얘는 극성이 클까요? 극성이 작을까요? 극성이 매우 작습니다. 자, 전하 분리된 정도가 커요? 작아요? 전하 분리된 정도가 엄청나게 작죠? 그럼 전하 분리가 된 정도가 작으니까 쌍극자 모멘트도 작고 극성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굉장히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극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물에 녹을까요? 물에 잘 안 녹을까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물은 극성이 크기 때문에 극성이 큰 물질이나 이온계란 물질들이 잘 녹죠. 근데 쟤는 정기적으로 거의 중성에 가까워요. 묘하게도. 아시겠죠? 그래서 극성이 작고 물에 잘 녹질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사실 형식전화 분포로 보자면 얘는 1 플러스고 1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아니라 0.02 플러스 0.02 마이너스, 요거로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한 1, 2% 정도만 전자 이동이 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전기 음성도가 큰 누구? 산소. 이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가 다시 결합전자의 일부를 자기 쪽으로 끌어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옥텟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를 위해서 산소는 그냥 단순 계산상 몇 개의 전자를 제공하게 되는 거겠어요? 산소는 단순 계산상 가지고 있는 6개 전자 중에서 4개를 결합에 투척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던져놓고 나니까 아이, 내 산소인데 전기음성도 큰데 던져놓고 나서 얘를 그냥 전체적으로 자기 쪽으로 또 끌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뭐가 원래 큰 애니까? 전기음성도가 큰 애니까. 그래서 던진 건 맞는데 던져놓고 나서 일부 끌어오다 보니까 전자밀도 일부가 회복되어서 이런 식으로 극성이 매우 작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0.02 플러스 0.02 마이너스 이런 것까지 외울 수는 없거든요. 외울 수는 없고, 이거 나는 이제 하도 이걸 직업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외우는 건데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건 실제 전화 분포가 이러하다라는 걸 눈여겨보도록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내용이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각 원자의 실제 전화 분포가 어디가 플러스가 되고 어디가 마이너스가 될지 따져보시오 였어요. 즉 0.02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숫자까지는 몰라도 어디가 플러스가 되고 어디가 마이너스가 될지 예측해 보시오 였어요. 답은 뭐게요? 답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근거는 뭐게요? 근거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근거가 뭐게요? 근거 바로 그냥 형식 전화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가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봐봐요. 산화수로 따지면 마치 어디가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여요. 산화수로 따지면 산소가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이 녀석 전체의 전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 주는 거다? 전자밀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전하가 어디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묻는 거거든. 그럼 그거는 누구의 영향이 더 큰 거야? 여기에 있는 형식전화적 설명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형식전화가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전하도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다 라고 답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에서 어디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답으로 어떻게 형식전화가 여기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라고 답하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이스 구조상에서 형식전화와 산화수를 이제 뭐냐면은 반응 분석에 활용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면 커리큘럼 과정 속에서 유기화학이 거의 없었잖아요. 뭐 간단한 뭐 탄수화물 구조 정도가 있었겠지만 몇몇 영재학교나 그 다음에 저기 창원과학과 같은 경우는 아예 커리큘럼상 유기화학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유기화학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그 여러 분자의 반응성, 실제로 A 분자하고 B 분자하고 섞었을 때 뭐가 되겠느냐,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잘 봐. 임의의 A, 임의의 B 섞어서 뭐 되겠느냐? 보이시죠? 이거 일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 화학이 발전해 있잖아요.
화학의 발전에 있으니까 임의의 A와 임의의 B를 섞었을 때 뭐가 될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알겠어요? 모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무슨 말? 이게 일반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인류가 전 우주의 반응성을 다 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인류가 전 우주의 지식을 마스터한 다음에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섞어서 뭐가 될지 안다. 이건 인간이 신의 영역에 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걸 일반적으로 아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만 일부 알게 된 거가 있거든요. 아주 일부 영역에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유기화학인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반응성의 아주 일부에서 섞었을 때 뭐가 될지를 논리구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논리구조가 발전돼 있다 이런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섞여서 뭐가 되겠느냐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형식전화하고 산화수예요. 형식전화하고 산화수를 가지고 유기화학 분자의 거의 대부분의 반응성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희한하게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이 되게 엉성한 개념처럼 보이는데 많은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화학의 아주 독특한 점들이죠. 이 두 개는 물리에도 이런 개념이 없고요. 생물에도 이런 개념, 수학에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게 단순한 개념으로 많은 반응들에 대한 반응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요거 알아두시고 재성? 또 자는 거 아니야? 방금 재성 지금 눈이 흐릿해지는 거 봤는데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됐고 그러면 이때 1, 그 다음에 2, 3 봐봐. 요 일산화탄소의 특별한 반응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지금은 구조 자체에 대한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일산화탄소는 특별한 반응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한 반응성이 있다니, 아시겠어요? 있다니. 만약에 있다면 바로 지금의 산화수로는 설명하기 편하다 그랬어요? 불편하다 그랬어요? 산화수로는 설명하기 불편하거든요. 왜? 맨날 나오는 그 산화수니까요. 그런데 이 형식전화 분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어떤 형식전화가 나타나니까? 어떤 형식전화가 나타나니까? 어떤 형식전화가 나타나니까? 에이, 0이 아닌 형식전화. 자, 루이스 구조를 그렸는데 형식전화가 다 000이다. 그럼 보통 무슨 분자라고 그랬어요? 안정한 분자라고 했죠? 그래서 형식전화는 0이 아닌 형식전화가 나올 때 특별한 반응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산화수 분석으로는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형식전화를 분석을 해보면 이거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녀석의 반응성을 설명을 할 때는 이 분자에 대해서는 형식전화 관점으로 이 녀석의 반응성을 설명하게 될 거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얘 산화수가 2 플러스고 산화수가 2 마이너스다 라는 의미는 그냥 여기 전자 좀 많네, 여긴 전자 좀 적네, 근데 얘는 전기음성도 크니까 전자 많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전자 적을 수 있고 라는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예요. 그냥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여기서 무슨 반응성이 벌어지는 것을 이런 걸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보통 00 나와야 되는데 0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도 막 거꾸로 뒤집혀 있고 막 되게 이상하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서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형식전화 분포로 설명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좋아. 됐죠? 그래. 졸린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산화탄소에 특별한 반응성이 있느냐? 그 특별한 반응성을 얘기해 주는 문제가 바로 20페이지의 연습문제 6. 찾았대요? 20페이지 연습문제 6. 찾았대요? 근데 이걸 해볼 거거든요. 20페이지 연습문제 6. 찾았대요? 자, 요거 어떤 내용이냐? 보서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나는 이제 칠판을 지우고 있을 거예요.